주거 환경도 괜찮은 지역이고 향후에 이 지역들도 당연히 신규 아파트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되는 지역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역 주변으로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광운대역과 다소 좀 떨어져 있고 또 7호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요 중간에서 공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공릉동 주변 지역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좀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1호선을 이용하든 아니면 7호선을 이용하든 간에 10분 거리 이내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6단지, 7단지, 8단지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 여건 따지면서 내가 재건축까지, 어찌됐든 여기라도 우리가 깃발을 꼽아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 위쪽으로 의정부라든지 양주, 그렇죠, 뭐 동두천, 여기까지 좀 밀려나갈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서울의 마지막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꼰대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서울에 6억 원이의 아파트를 모조리 찾았습니다. 자, 그 내용 끝까지 보시게 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내가 청약에 실패했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수도권에서 6억 원이의 아파트 찾기 정말 어렵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보시게 되면 그 방법 찾아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정말로 이 주택이 필요한 세대라고 한다면은 4050 세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집값은 집값대로 너무 비싸다 보니까 자꾸 외곽으로 떠밀리게 되고, 전세값도 여기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전세로 살지도 못하고 반전세로 살다 보니까 또 이마저도 주거 환경, 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생활비 쓸 수 있는 게 지금 주거비로 전부 다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참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청약밖에 없는데, 이게 4050 세대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는 정부가 올해 총 3200가구를 사전청약 물량으로 내놓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신혼희망타운 물량이 14300, 여기에 특별공급 물량이 13515, 이러다 보니까 4050 세대들이 그나마 노려서 들어갈 수 있는 일반 공급 물량이 2385밖에 안 됩니다. 3200 중에서 2385, 이게 뭐 10%도 안 되는 이 물량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정말 오갈 데가 없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자, 여기에 지금 7월달이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7월달에 공급되는 물량은 얼마냐면 전체 4333가구입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서 신혼부부 물량은 2658가구, 신혼희망타운 물량은 1945가구, 공공분양 중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713가구. 지금 거의 대다수의 물량들이 신혼부부에만 포커스가 전부 다 맞춰져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 일반 공급 물량, 이번 달에 나오는 일반 공급 물량은 378가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우리 4050 세대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다 보니까 정말 피 터지는 상황이 오게 된 거고, 아마 실망감을 적어도 감추지 못할 이런 분양 물량이다 보니까 참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깝깝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중장년층 주택 이 실수요자들은 일반 공급에만 매달려야 하는데 전체 378가구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자, 이마저도 만만치 않고, 특히나 일반 공급은요 어떤 식으로 이 당첨자를 뽑냐 하면은 청약통장 납입 총액이 높은 순으로 뽑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당첨자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 위례 신도시에 이제 공공분양이 있었어요. 위례 공공분양 A3, 3A 블럭에 일반 공급 커트라인이 2220만원이 들어간 통장, 이것도 전용면적 59제곱미터 24평짜리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공공분양 청약 통장이 2220만원이 최저하한선이었답니다. 그러면 이 위로는 2300만원이 이 위에 있었고 2400도 위에 있었고 2500도 이 위에 있었다라는 소리잖아요. 가장 하한선이 2220만원인데 이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에요. 무려 매달 10만원씩 따박따박 부어서 한 달도 빼먹지 않고요, 따박따박 10만원씩 넣어서 18년 6개월 동안 납입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이거 엄청나게 성실해야 되고 엄청나게 까먹지 말고 돈도 잘 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3기 신도시에 이 적은 물량을 들어가기 위한 커트라인, 이거는 2,400만원 정도가 들어가 있어야지 당첨될 것으로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2,400만 원 한 번에 집어넣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암만 돈을 많이 집어넣더라도 한 달에 10만 원밖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도 거르지 않고 10만 원씩 따박따박 넣었을 때 가능한 얘기거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저는 한 10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해드릴게요. 내가 청약 통장을 납입을 한 게 지금 10년 이상, 물론 10년 이상 붙는다 하더라도 보세요. 10만원씩 1년이면 120만원이죠. 20만원 곱하기 10년 해봐야 1200만원이 통장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이걸로는 솔직히 어림도 없습니다만 그나마 지금까지 부어온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 내가 이 통장에 부은 돈이 아까워서 난 여기서 멈출 수 없다, 그러니까 나는 청약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말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10년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제가 말리겠습니다. 말리고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태세 전환을 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이거 계속 떨어지지 않는, 열리지도 않은 감나무를 보고서 감도 몇 개 안 열릴 것 같은데 그거 보고서 떨어지기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금 여력하고 여러분들 대출 여력을 최대한 잘 할 수 있는 이런 금액대의 주택들로 내 집 마련하시는 게 지금은 여러분들 생존에 달린 문제예요. 이거는 지금 내가 돈을 벌고 돈을 안 벌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생존에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마음에 좀 와 닿으셨다라고 한다면 제발 일부분이라도 좀 태세 전환을 하던지, 안 그러면 그렇게 해볼까 라는 생각의 생각의 방법이라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현실의 벅은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내가 자금이 좀 적은 분들이 가장 대출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금액대에 있는 주택은 이런 6억 이하에 있는 이런 주택이에요. 근데 이마저도 최근에 가격이, 물량도 없는 상태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높게 껑충껑충 뛰고 있어요. 우리가 2008년이라든지 2013년도까지는 중위권 가격이 현재 한 3억대 정도였다가요, 이게 2017년도부터 이 중위값이 4억대로 뛰었고, 이게 바로 2020년에는 5억대로 가격이 뛰었는데 2020년 9월에서 지금 올해 7월이잖아요. 이거 1년도 채 안 됐는데 이미 중위 가격이 6억대로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아까도 초반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자, 6억 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저금리 대출이죠. 뭐 2%대 대출 이자가 발생을 하실 거예요. 여기에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주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원이, 이 6억 원을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 시세가 6억 원이거나 감정평가액이 6억 원이거나 매매값이 6억 원이거나 이 이하였을 때만 이 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해 버리게 되면 보금자리 자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현재 수도권에서 이 6억대에 있는 주택들이 엄청나게 사라져 버렸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런 대출을 활용한 내 집 마련은 더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마저도 굉장히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금자리 론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주택도 굉장히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남들이 그만큼 물건을 계속 사가고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겠죠. 물량을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의 6억 이하의 아파트 매물도 빠르게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서울 같은 경우에 전체 이런 아파트 중에서 이런 6억 이하에 있는 주택이 20.24%를 차지했지만 지난달입니다. 6월달 말에는 이거 역시도 14.4%로 쪼그라들었답니다. 그러면 10채 중에 2채는 그래도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마저도 10채 중에 한 채로 쪼그라들었고, 경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약 반년 만에, 서울보다 제가 보기엔 어찌 보면 더 감소되는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아요. 반년 만에 6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이 74.05%에서 현재 38.58%로 절반이 그냥 싹둑 날아가 버린 거예요. 와, 그나마 인천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는 좀 여유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같은 기간 동안에 89.70%에서 83.93%로 소폭 감소했다. 아마 소폭 감소한 지역은 제가 예상을 하건데, 인천 안에서도 7호선이라든지 아니면 GTX B 노선 이쪽을 기준으로 한 지역들이
아마 빠르게 감소했다라고 판단되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GTX 역세권에서 가깝지 않은 뭐 10분 이상 한 15분 거리에 해당되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좀 6억 이하에 있는 기회는 있다라고 또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물론 경기도나 인천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뭐 인천 지역이나 이 경기도 안에서 내부적으로 입지를 선정을 하실 수 있겠지만, 특히 서울에 계신 분들이 갑작스레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서는 정말로 이 거주 환경이 완전 바뀌다 보니까 생활 환경이 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분들 위해서라도 제가 서울에서 경기도나 인천 가기 전에 외곽으로 가면 아무래도 집이 좀 더 넓어질 수 있고 좀 더 신규에 있는 아파트들을 구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전에 먼저 서울 안에 6억 원 이하 아파트들은 도대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모조리 다 싸그리 다 찾아놨으니까 이 부분 확인하신 다음에 경기도로 가든 인천으로 가든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지도하고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꼭 추천을 해서 여기를 꼭 사셔야 됩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현재 6억 이하에 있는 자금을 가지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금자리론 대출도 활용해 가시면서 거주하거나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주택들을 쭉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서 찾아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알려드리는 거고, 여기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여러 군데 지역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이 지역 내에서 내가 거주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집에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겠다, 내 자금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린 거니까 여기서 아파트를 추천하네 뭐하네 이렇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6억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 정보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아셨죠? 자, 신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이제 신내역이 있고 위쪽으로 화랑대역도 보이네요.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망우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 자리는 GTX B 노선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신내는 거의 중랑구나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를 했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GTX B 노선이 개통될 무렵, 그렇다고 하는데 현재부터 한 10년 정도 뒤라고 한다면 신내동은 중랑구의 끝자락이 아니고요, 끝자락의 이상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될 수 있는 지역이고요. 또 이 GTX역 주변으로는 이렇게 아파트들, 신내동에 있는 여러가지 아파트들이 좀 대거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주거 환경도 괜찮은 지역이고, 향후에 이 지역들도 당연히 신규 아파트로 개발이 될 수도 있겠죠. 지금은 아직까지는 주택값이 저렴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주택값이 더 뛴다라고 했을 때는 이 지역도 리모델링이라든지 재건축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여건들이 되는 지역이니까 신내역 주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요, 노원구에 있는 월계동입니다. 자, 월계동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지하철 노선이라고 한다면요, 7호선이 이미 지나고 있어요. 7호선은 강남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 서울에 노원구라든지 그 다음에 월계동, 중계동, 하계동, 그 다음에 여기 뭐 공릉동, 이 일대에 굉장히 중요한 노선이 현재 7호선이 다니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앞으로 향후에 만들어질 GTX C 노선 같은 경우가 광운대역에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운대역 주변으로는 집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광운대역과 다소 좀 떨어져 있고 또 7호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요 중간에서 공릉동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요 공릉동 주변 지역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는 공릉동이 아니더라도 지금 월계역 주변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여기 또 동북선이라고 또 경전철도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은 교통이 불편한데 앞으로 번동 일대라든지 요 주변 일대도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같이 눈여겨보세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번동 일대와 요 월계동 일대는 저렴한 아파트들이 있는 지역이고, 아직까지 역 근처 도보로 내가 1호선을 이용하든 아니면 7호선을 이용하든 간에 10분 거리 이내 지역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역이니까 또 아파트 대단지로 잘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원구 중계동 하면은 학원가로 굉장히 유명하죠. 이 은행 사거리 쪽에 이 학원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 현재 동북선 경전철이 이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경전철이라도 교통 여건이 생기게 되니까 앞으로 향후에 7호선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좀 교통이 좀 편리해질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중계동에 있는 요 주공 아파트 중에서 6단지, 7단지, 8단지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6단지, 7단지, 8단지 아파트를 고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6, 7, 8단지가 이 아파트는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입니다. 노원구 상계동에도 조립식으로 지은 아파트가 상계주공 8단지 같은 경우가 조립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근데 30년 차가 되기 전에 재건축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립식이다 보니까 이런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30년 차가 안 되더라도 재건축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지금 중계동에는 6, 7, 8단지가 그렇게 조립식 단지에 해당이 됩니다. 서울에 많지도 않아요. 몇 안 되는 조립식 단지인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세를 끼고 만약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세값이 낮아서 투자 금액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내가 실입주 목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대출 받아서 들어가실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앞으로 재건축까지 또 중계동에 있는 유수의 학원가까지 이런 좋은 학군을 이용할 수도 있는 교육 여건 따지면서 내가 재건축까지 기대할 수 있는 단지가 이런 중계동에 있는 6, 7, 8단지가 되니까 이 단지도 꼭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구입니다. 도봉구에 있는 쌍문동,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여기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에 쌍문동이고요. 이 위쪽으로는 이제 방학동입니다. 아마 서울에서 보면 아파트 대단지로는 굉장히 밀집이 잘 돼 있는 지역인데요. 집값은 서울에서 가장 저렴하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대단지 아파트 있으면서 저렴하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부족한 거는 당연히 교통 부분이 가장 부족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여기라도 우리가 깃발을 꼽아놓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는 저 위쪽으로 의정부라든지 양주, 그렇죠? 뭐 동두천 여기까지 좀 밀려나갈 수 있다 보니까 어찌 보면 서울의 마지막 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특이점은 그렇게 제가 뭐 입지에 대한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특이성은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없는 지역인데 여기는 집값이 현재는 가장 저렴한 시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최대한 대단지이거나 그 다음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외곽으로 가시더라도 여러 이제 주거환경 측면을 고려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제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제 오늘 영상에 좀 공감이 많이 되시고 또 도움이 되시고 또 유익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 주시고요. 제가 또 다음번에도 우리 시청자분들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상 또 열심히 만들어서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러가도록 하고요. 우리 시청자분들 더위에 건강관리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